자, 이어서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 이 시각 특징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네. 이 시각 특징주를 보도록 할까요? 보니까 오늘 NHN, KCP, KG 이니시스 이런 쪽 라인들 겸사겸사 민생회복 지원금 라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점 초점 맞춰야 될까요? 네, 단순히 거기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거 받고 네, 민생지원금 받고 음. 예, 스테이블 코인 주니어스 받고. 예, 받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한국형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결제 관련된 쪽에서 특화된 결제로 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쪽들이 이제 뭐 코인베이스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내가 영역을 넓힌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강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마스다나 비자 같은 전통적인 회사들은 오히려 수수료 깎아먹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카드 시대는 갔다 뭐 이러더라고요. 신용카드. 근데 지금 이제 막 새로운 게 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카드 시대가 갈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아,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다,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중국을 한번 볼게요.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그 QR 결제, 간표 결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제망은 그대로 기존의 걸 쓰다 보면은 네. 거기서 변화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구태의연한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도 전자결제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다 보니까 NHN, KCP가 한국 사이버 결제죠 옛날에. 네, 예, 네. 한국 사이버 결제. 예. 네. 이 회사가 예전에는 보통 밸류가 20배 이상으로 갔었습니다. 네.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PR이 7배, 8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일만 하겠죠. 아, 예. 그렇네요. 거기다가 PBR도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3배, 4배까지 갔던 게 한 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여도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쪽들과 함께 변화 가능성과 함께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또 오늘 관련돼서 KG 모빌리언스가 모빌리언스. 스테이블 코인 또 발행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결제가 나오면서 또 추가로 탄력 받는 모습들인데 변화의 한 축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네. 이러면은 안 간 것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HN, KCP 또한 그제부터 사람들이 얘다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김민수 대표 이제 기대합니다. 예, 오늘부터 갈 것 빨리 알려주십시오. 아니 같은 이제 결제 쪽으로 보게 되면 네, 결제 쪽에서 예, 네. 예. 알려주세요. 예, 벤과 함께 이제 이쪽에서도 변화가 된다 그러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안 갔어요. 상대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제 벤사 전자결제 관련된 쪽으로 확장을 되는 회사인데. 논리는 똑같네요. 예. 네. 근데 얘가 안 갔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제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워낙 잘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보면서 네. 흐름들도 맞춰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쪽들은 이제 기대감입니다. 일단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지금 한 4%대, 5%대 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이야기하자마자 갑자기 또 시세가 뭐 나는데요? 그냥 투자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예, 김민수 대표가. 그쪽에서 왜냐하면 볼까? KG 인시스 가고 뭐 그 전에 헥터 파이낸셜 가고 뭐 오늘 한 최근 3일간 NHN, KCP 가니까 네, 나이스 정보통신도 다 똑같은데 왜 나만 이런 거죠? 예, 밸류도 안 비싸고요. 네. PBR 0.6배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까지 하나 더 관련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좀 봤는데요. 지금 개장은 했고 삼성 SGS가 5.7%, 네이버 요 더 가보죠. LCNS, 카카오페이, 삼성 SDA 세 종목 네네. 가겠습니다. 뭐 대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원화 네네. 스테이블 코인. 네.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쪽 특히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훈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카카오페이 같이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좀 정책 수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자결제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수급을 좀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법안 발의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대부분의 지금 각기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친화적인 좀 암호화폐 위원들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미국도 계속해서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위기를 훈풍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빠르게 지금 원화 쪽에 대한 부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되기 전까지는 전송 수수료가 굉장히 좀 비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국가 간의 전송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싸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화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실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효율성.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서클 주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쉬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키워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 쪽에 대한 훈풍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 그게 이제 결국엔 국내까지도 계속해서 반사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영향들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도 이제 카카오페이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또 올라요 오늘. 네, 근데 이제 일단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현상들이 네.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일단 좀 분출이 되면서 올라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갭을 메꾸는 움직임도 일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저희가 이쪽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2,994인데 현재 밀어 올리는 힘은 딱 요 라인들입니다. 카카오 뭐 지니어스법 또 카페24 뭐 크던 작던 이거 안 묻어 있으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들을 쭉 봤는데 이런 와중에 자, 좀 색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네. 제가 어제 올리브영에를 갔습니다. 올리브영에 야, 뭐 사셨습니까 가서? 초콜릿을 샀어요. 예, 거기서 왜 거기 먹거리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에서 사러 갔는데 네. 그때 떠오르는 것이 CJ였습니다. 자, 이제 CJ 올리브영. 다른 데는 이걸 쪼개기 상장한다는데 예. 이제 CJ는 오히려 올리브영을 안고 갑니까? 이 CJ 지금 현재도 13% 지주사이면서도 또 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가볼까요? 좋습니다. 예. 네. 지주사가 다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또 조만간 또 이제 배당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네. 그리고 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또 공청회인가요? 뭐 그 열리면서 이제 또 이를 불을 지피려고 네. 노력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주사 좀 쉬었던 종목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앞서 나가는 종목이 이제 CJ로 딱 보여지고 있고 네. 어제도 보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카지노라든가 또 이제 면세 관련된 글로벌 텍스프리 중국. 예 강하게 나오면서 올해 정부 목표치가 중국 방한 관광객을 16% 이상 증가 쪽이 목표치입니다. 16%요? 16%요. 네. 500 까먹었는데 수치는요. 네. 530만 명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앵커님 밖에 지금 나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명동에는 많아요. 명동에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좀 네, 네. 놀랄 정도죠. 근데 명동만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앞에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제가 못 들어와요. 이거 지나가더라고 길을 막고 계셔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 예, 쪽이다 여기 보면 충무로인데 예, 여기는 예. 예. 그런 걸 봤었을 때 아마 그런 효과까지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올리브영의 가치는 더 올라갈 텐데 네. 그걸 흡수합병한다.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승계 구도도 예. 기존에 이제 약간 뭐 복잡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CJ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나오는 그런 것 게 같으면. 또 하나로 네. 맞춰지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딱 하나 지금 단기 저항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조금 좀 분위기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다 안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고 이게 단기 저항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 이쪽으로 봐야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쪽과 함께 지주사가 또 오늘 확산되는지 봐야 될 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뉴스와 함께 관심 있는 쪽들은 HD 현대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부유식 SMR 쪽에서 미국에서 선급협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배가 그 폐선이나 아니면 그 배 위에서 예. SMR을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승인받은 회사가 한국조선해양하고 HD 현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도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예. 약간 조선과 그리고 원자력이 뭉쳤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파장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일단 지주사도 확산이 좀 나가나 이것도 오늘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당에서 민생 그 2차 추경 처리할 때 상법 개정안 네, 같이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확정되면 아마 상법 개정안도 6월 중에는 드디어 네,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또 확정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가장 움직임이 가겠죠. 많은 게 지주사죠. 지주사 쪽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후속 매수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주사 전반적으로 또 시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스테이블 결제 지역 화폐 라인과 함께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도 이제 같이 처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 불붙고 있고 그중에서 CJ 봤습니다. CJ는 올리브영을 이제 갖다 붙이니까 그 풀이까지 더 네. 줘야 된다는 이야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한미 반도체도 한번 오랜만이긴 한데요. 한미 반도체 갈까요? 오늘 한 5%가 그냥 나와 버리네요. 네. 저는 일단 한미반도체 기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번 달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추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7공장을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등 좀 거대 대기업들을 지금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서 그 HBM4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지금 폭증하는 부분들에 사실상 이제 TC본도 쪽을 지금 7번째 공장에서 지금 건설을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도 자체로만 놓고 봐도 AI라는 특정 키워드가 빠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에 따른 HBM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해줄 것이고 그 연계 구도로 봤을 때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 장비로 볼 수 있는 TC본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량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계 구도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상 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도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사업 쪽에 캐파를 꾸준하게 증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돈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돈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꾸준하게 좀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저는 이제 기간 조정 대부분 줄 만큼 다 주지 않았을까 좀 싶거든요. 뭐 그래요? 주봉이나 네. 월봉도 마찬가지지만 추세가 일단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 전환은 일단 월봉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번 달 시가 라인이죠. 이번 달 시가 라인 한 79,000원대 이 라인을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지켜주면서 움직여준다 해도 사실상 뭐 지금 바로 거래량이 급증이 돼서 급등이 안 나온다 해도 천천히 좀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갔고요. 한미반도체까지 가니까 지금 좀 아쉬운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또 가려다가 지금 다시 3,000피를 못 가는 게 삼성전자가 약보합, 하이닉스도 약보합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한 1.5% 정도 뽑으면서 시장도 버티고 있고 글로비스 또 오토에버 이 친구들도 플러스로 서서 돌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오늘의 장의 키워드는 중국인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 지금 중국 쪽 라인들 네. 뭐 앞서도 우리가 일부에서도 점검해 봤지만은 또 다 갑니다. 롯데관광개발 또 4% 5% 가고요. 파라다이스 또 가고 지금 또 모두 투어도 가고요. 제주항공도 가고 있고 이쪽 라인에서 컨텐츠 쪽도 가고 있고 뭐 중국이네요. 네, 중국으로 특히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이쪽은 뭐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성수기 들어오다 보니까 성수기 쪽에서 아까처럼 저처럼 길 가는데 막 치어 다니고 뭐 이런 네.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 이제 또 얼마쯤 가게 되면은 관광 통계 나올 때마다 네. 시장은 또 한 번씩 더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럴 때 이제 하나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뭐 여행, 뭐 카지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요즘 항공. 네. 항공은 이제 유가 때문에 살짝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서울에 좀 쓸만한 호텔이 없다 이게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제가 아. 못 다녀봐가지고. 네. 민감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쓸만한 호텔이 없다. 예, 계속. 그러니까, 예. 네. 예약이 계속 부킹이 돼가지고 아. 그들이 그 예약이 보니까 벌써 객단가가 예전에 그 용산의 뭐 유명한 호텔 같은 경우 네. 한 코로나 때 10만 원이 안 되던 게 지금 20만 원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피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네. 큐는 계속 부킹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 차 있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호텔 관련된 쪽들도 계속 보는 게 좋겠다는 쪽인데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부 T&D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쪽에서도 계속 그런 성수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되는 과정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GSPNL 이런 회사들도 거기도 같이 편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더 추세적으로는 눌렸을 때마다 보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인간적인 질문으로 호텔 신라는 어떻게 할까요? 호텔 신라에 물리신 분들도 많고 네. 정말 괴로웠었는데 호텔 신라가 꿈틀은 돼요. 같은 논리라면 호텔 신라도 호텔인데요. 호텔과 면세죠. 면세인데요. 네. 근데 지금 과거만큼 그러니까 예전에 큐의 확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줄고 예전만큼의 그런 강력한 수익성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떨어지는데 성수기다 보니까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드라마틱하게 V자로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딱 지지권에서 지지받고 돌리는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러면 추가로 뭐 한 5만 5천 원대 그리고 또 다음 뭐 한 6만 원대 이런 식으로 레벨업 될 때마다 혹시나 많이 물리셨게 되면 이제 조금씩 정리해서 차라리 지금의 대세 쪽들로 바꾸시는 게 더 어떨까? 그 지금의 대세는
롯데한테 뺏겼습니다. 롯데 네. 관광개발.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쪽으로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 52주 신고가인데 또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뷰티 쪽에 와서도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가 오히려 시세가 좋네요. 5%인데 이거는 아모레 퍼시픽 플러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같이 받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중국 때문에 중국 비중 많잖아 해서 주가 못 올랐잖아요. 이제 또 중국과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양상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요. 최진욱 본부장, 우리가 또 하나 업종별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곳이 있는데 로봇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고 이제 6월 지나면 현대차가 로봇의 진심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로보티즈도 한 4% 가고 네네.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랜만입니다. 2.3% 가고 있고 로봇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만 그러는 건 아니죠. 사실 네. 뭐 로봇 대기업들. 쪽에 네. 그렇죠. 로봇 쪽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투자를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시대 국면 자체가 AI라는 이제 특정 키워드는 딱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수행 능력 부분들을 좀 분산화 시켜가지고 로봇들이 또 그 부분들 좀 수행을 능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자율주행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계속해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뭐 소방 안전이라든지 뭐 소방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뭐 재난 재해 쪽에 대한 관련돼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제 특정 어떤 이제 뭐 지형 부분들을 좀 감시를 하고 또 그 부분들의 위험도를 좀 관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로봇 네. 쪽에 지금 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양산 시기도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검증이 확실하게 되고 이게 이제 투입될지. 그렇죠. 이제 네. 투입이 되는 여부까지는 아직 사실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예.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속도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상용화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로봇주들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시기들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뭐 특정 그렇죠. 네, 뭐 몇 개 기업들 말고는 대부분의 지금 로봇주들이 많긴 하지만 실적이 대부분 다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죠. 꿈을 먹고 크고 있는 산업 구조의 하나가 또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와 또 올해 지금 시기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또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위기 자체가 또 많이 180도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가 일부 쉬어갔던 부분들이 최근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주가 수급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일 로보틱스 역시도 좀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데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쪽에 또 특화가 되어 있는 또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일단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로봇주들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대장주니까. 네, 그렇죠.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수직 계열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다방면으로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뭐 든든하게 또 삼성이 뒤에서 또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대도 앞당겨진다고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선두를 치고 나갈 가능성 역시도 우리가 배제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이제 주가의 조정도 저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매매인 거죠. 마이너스 5%권의 좀 손절 라인을 잡고 오히려 수익권은 플러스 10% 이상 2대 1에 대한 부분들 손익비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로봇주들 관심 있게 본다 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봇까지 봤고요. 바이오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 네. 올해처럼 이렇게 뭐 학회라든가 이벤트 약발이 하나도 안 먹혔어요. 바이오 USA, 당뇨약회 뭐 그 전도 그랬지만 싹 다인데 오늘도 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가 이 묻힌 뉴스긴 한데 곧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대 축 놓고 일단은요. 두 개 좀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바이오 업종 투자 전략 좀 잡아볼까요? 네, 이게 참 안타깝죠. 예, 네. 이쪽도 같이 힘내줬으면 코스닥이 이렇게 좀 처지지도 않았을 거고. 개인도 좋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약간 또 저희가 좋아하는 섹터다 보니까 막 붙고 매매하기가 딱 좋은데. 네. 예, 근데 이유가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의약품 관세라부터 여러 가지 뭐 바이오 US에서 뭐 나올 거 없나 뭐 이렇게 보는데 네. 시장 분위기는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싼 거 찾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한국 증시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저평가가 PBR 뭐 이제
이제 한 배 왔는데 이게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 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네. 이런 종목들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고퍼입니다. 비싼 종목들입니다. 예. 이런 쪽들이 이거를 관심은 여기 있는데 그 재평가되는 과정들로 내는 종목들을 보는데 이쪽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이미 평가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거보다 그럼 2차 전지가 그러면 이쪽은 왜 안 가는데 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업황부터 이 지금 고평가인 상황 쪽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할 만한 상황적인 변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이오는 마찬가지로 이게 안 비싸다라고 하는 근거 그러면은 뭐 또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변화가 이끌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고점이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버틸 것 같고요. 네. 버티는 과정 쪽에서 그런 성과가 나온다 보니까 뭐 하반기만 3개 정도는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러 가지 또 파이프라인에 네네. 대해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레벨업을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주도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굳이 뭐 이제 이거를 뭐 정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탄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건 염두하시고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주가 보게 되면 한 단계 또 내려왔네요 또. 그러게요. 예. 예.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중요한 지지권들 여기서는 장기 지지권에서는 크게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혹시나 98만 원대, 99만 원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또 단기 트레이딩할 수 있는 자리 들어오지 않나 네. 그쪽에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현재요, 수급이 갑자기 깨져 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엄청 늘리고 있어요. 선물을 1,700개까지 지금 순매도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물, 코스피 거래소에도 1,200억, 코스닥도 많이 팝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방금 이야기한 도중에 바이오 2차 전지 그냥 다 때려버리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아까 말한 테마 외에 뭐 다 빼고 있네요. 대형주들을 빼고 있고 글쎄요. 건설주까지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도 외국인 수급에서는 같이 밀려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6만 원이 깨져서 다시 5만 9천 원대고 외국인들의 또 매도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코앞에서 다시 또 밀립니다. 현재 2,960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후장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